자, 안녕하세요. 그 로건 고등 영어 학원의 로건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영종고 2학년 친구들 오늘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을 텐데 일단 좀 선생님들이 좀 바뀌어서 뭔가 새롭게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좀 했던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땠어요? 시험 봤을 때 작년이랑 크게 어 뭔가 크게 바뀐 건 없었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시험 좀 분석하는 거나 아니면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시험이 어떤 경향성으로 나왔는지를 보는 거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드릴 건데 거기서는 그 문제 하나하나가 원래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냈는지, 즉 출제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 또 시험지 그 문제들을 좀 상세하게 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PDF 파일로도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제 블로그 와서 그 부분은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그 1학기 중간고사는 좀 이렇게 시험 분석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시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시험 내실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낼 거를 음, 딱 이렇게 내겠다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선생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도 그 1학기 중간고사 때 냈던 방식으로 2학기 기말고사까지 사실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일단 중간고사 때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지를 보고 앞으로의 1학기 기말 그리고 2학기 중기말을 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계획을 짤 거예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결정이 됐을 거예요. 이미 다 결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바꿀 수 없는 거죠. 중간고사가 뭐 내가 뭐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이 25%가 사실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1학 그 한 학년을 이제 100%라고 봤을 때 이번 시험이 한 25%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나머지 세 개 시험이 어때요? 사실 75% 정도가 사실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 잘 봤어도 이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그 나머지 세 개 시험을 사실 못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요. 또 내가 조금 못 봤다고 하더라도 앞 뒤에 이 세 개의 시험을 어떻게 좀 보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내가 잘 봤다 아니면 못 봤다로 너무 절망을 하거나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해서 나머지 세 개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그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출제 방식을 사실은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출제 방식을 또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바꿨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시험지 풀이하는 거 거기다가 정확하게 어떤 본문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시험을 출제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거기다 설명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가져다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네 이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 혼자 공부할 때도 본문을 보면서 얘가 그런 어떤 그 시험 출제 그 방향을 어떤 식으로 낸지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를 스스로 좀 예측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본문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나오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다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본문을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도 그 실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그 교과서랑 교과서 레슨 1, 2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1, 2,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갔어요. 20, 그러니까 24년, 25년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얘가 1, 2가 들어갔고 얘도 1, 2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 4년, 2, 5년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사실 그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롤링 그 해리포터 작가 그분이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연설? 그 연설을 가져다가 문제를 만들었죠. 외부 지문. 근데 이게 조금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로 보여줬대. 어떤 선생님은 이거에 관한 내용을 유튜브로 보여줬고 또 어느 반은 유튜브로 안 보여줬대요. 그래도 이게 뭔가 유튜브로 좀 본 친구는 조금 익숙하니까 좀 더 잘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느낌이 있었고 하여튼 거의 다 배운 것만 나왔죠. 그래서 안 배운 거는 뭐 한 문제 나왔는데 얘도 뭐 거의 유튜브로 보여줬다고 하니까 총 33문제가 나왔어요. 영종고는 항상 33문제나 뭐 32문제 이렇게 항상 나오죠. 자, 그다음 보시면 출제 방식이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우개 잠깐만요. 여기구나. 제가 지금 사실은 정신이 좀 없는 게 이거 세 번째 똑같은 거를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마이크가 안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를 하긴 했는데 좀 음향이 좀 잘못돼서 설정이 좀 잘못돼서 너무 울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다시 녹화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힘이 좀 빠진 상태다라는 거 좀 네,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게 11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출제라는 게 약간 컨트롤 C, 컨트롤 V 식으로 한 거. 그런 게 11문제다. 자, 그리고 지문은 그대로인데 답이 되는 부분만 좀 바꿔서 설명한 거 있죠. 답이 되는 부분만. 그런 게 뭐다? 네 문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지문 그대로인데 답되는 부분만 바꿔서 출제하는 그 대표적인 유형이 빈칸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빈칸이나 문맥어 위쪽이 이런 쪽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빈칸 문제가 여기다 이제 빈칸 뚫어놓고,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는 다 똑같아. 내가 배운 지문인데 여기를 이제 뚫어놓고 원래 만약에 A였어. 그러면 만약에 선지 이거 A를 바로 똑같이 주나요? 똑같이 주면 어떤 거야? 시력 테스트 아니에요? 뭐 물론 그 중학교 때는 똑같이 내죠. 근데 고등학교는 어때요? 똑같이 내면은 문제가 더 생겨.
똑같이 내면은 애들 다 100점 맞을 거 아니야. 중학교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출제를 한다. 그러면은 다 100점이야. 당연히 100점을 안 받을 수 없게끔 해야지 등급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학교 때는 그대로 배운 것만 나와야 되고 배운 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 항의 전화가 가는데 고등학교는 반대죠. 이게 배운 것만 나오면 등급이 안 나눠지잖아. 그러면 배운 그대로 나왔을 때 오히려 항의 전화가 가는 거죠, 학교로.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얘네들이 안 배운 걸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를 그대로 내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는 거야? 그 답이 되는 부분, 여기가 답이 되겠죠? 얘를 어떻게 바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바꾸죠.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보통 그래요. 여기 딱 첫 번째 줄을 읽어주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를 바로 파악해. 바로 파악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하에요. 이 정도는 됐죠? 공부? 믿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딱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내용이네를 파악을 하고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갈 선지를 바로 보죠. 바로 보는데 이게 다르게 뭔가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론 같은 내용인데 모르는 단어를 써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단어를 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단어 실력이 없으면은 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변별이 되는 거죠. 변별이 된다. 뭐로? 약간 어휘 피지컬이죠. 마찬가지로 이 문맥 어휘도 좀 이런 경향이 좀 크죠. 이 문맥 어휘 이렇게 보면은 이게 1번, 뭐 2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 이렇게 단어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단어 그대로 안 주죠. 그대로 안 주고 바꾸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 뭐 얘를 당연히 이제 뜻은 같은데 뭐 동의어나 유의어를 사용해서 안 배운 단어로 좀 바꾸죠. 뭐 비다시로 바꾸거나. 그리고 얘를 이제 완전 아니게 주지. 하나를. 그 예를 들어서 뭐 G로 주는 거지. C를. 그리고 뭐 D를 D 다시. D의 그 동의어나 유의어. 얘를 E 다시. 이런 식으로 주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단어를 그냥 기본적으로 아냐 모르냐로 이게 좀 판별이 되는 거지. 내가 뭐 아무리 원래 지문을 좀 외웠어도 사실 이 선지에 이 바꾼 단어를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런 좀 유형이 지문 그대로지만 답되는 부분만 바꿔주지. 근데 얘도 사실은 지문 그대로 출제해도 만약에 그 제목이나 특히 제목이나 이 주제로 나오잖아요. 결국 뭐야? 제목 주제로 나오거나 특히 뭐 일치불일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단어를 어때요? 배우지 않은 단어 사용해서 선지를 만들지. 얘도 그러니까 단어가 일단은 내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된다 하면은 내가 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음. 왜? 내가 이거 아무리 단어를 외웠어도 다른 단어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런 거야. paraphrase 된 거. 이게 되게 좀 은근 많이 나오죠. paraphrase가 뭐야? 내용 같은데 다른 얘도 마찬가지로 내용 같은데 다른 뭐 단어, 즉 동의어나 유의어를 사용해서 그 전체 지문을 바꾸는 거. 그게
엄청 많이 나온다. 저 이거 약간 이제 어제 잘못 썼는데 17이에요. 17. 약간 좀 인간미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33문제 이렇게 되죠, 당연히. 예. 이거 알죠? 이렇게 10 하면 마이너스 10, 양변에 또 마이너스 10. 장난이에요. 자 볼게요. 이런 거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다른 표현을 쓸 때 보통 배우지 않는 아는 이제 수업 중에 다루지 않는 단어를 이용해서 패러프레이즈 하는 경우가 좀 많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오긴 했어. 근데 외부 지문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외부 지문을 낸 것도 아니야,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되게 쉽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좀 문제 유형이 어디에 조금 강점을 뒀는지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위주로 냈는지. 그러니까 뭐를 좀 어떤 걸 그러니까 알아야지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잘 풀 수 있는지. 문제 유형을 보면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 일단은 많이 나온 걸 좀 봐봐. 그러니까 요지 주제 이런 게 다 뭐야?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라는 거지. 지문의 핵심 내용. 그리고 사실은 또 밑에 이 여기 봐봐요. 여기. 음. 얘도 어떻게 보면 지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얘도 보면은 요약도 어떻게 보면은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지. 그럼 사실은 뭐 네 개에다가 요지도 마찬가지. 네 개, 일곱 개, 한 아홉 개. 아홉 개는 뭔가 핵심을 파악하는, 핵심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지문 숙지가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면은 한 개 빼고는 다 그대로 나왔잖아, 내용이. 내용 숙지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나왔죠? 8개 선 넘었죠. 그러니까 일치불일치인데 이게 세부 내용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뭐 다음 질문에 뭐 답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나왔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8개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이런 걸 지금 봤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봐봐. 일단은 뭐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공부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자, 딱 첫 번째 줄 딱 읽으면은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흐름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 바로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모의고사 지문에 self driving 자율주행이 나왔었어. self driving car 나왔어. 그러면 바로 생각나야 된다고. 어떤 거 막 1950년도에 여러분이 막 자율주행차 뭐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뭐 갑자기 벽돌을 엑셀에다가 이제 묶어서 전진만 하는데 뭐 후진 못하고 좌회전 뭐 우회전 못하고 장애물도 못 피하고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없을까 아니다 의미 있다 하면서 그 플로우를 다 세부적으로 기억이 나게끔 지문 숙지를 해줘야 돼요. 순서에 맞춰서. 왜냐면은 그런 이유가 그리고 당연히 모두 딱 생각나야 돼.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도 같이 생각이 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자, 세부 내용 확인이지. 일단은 세부 내용 확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지엽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하나하나가 지엽적으로 나온다고. 그 말이 뭐냐? 만약에 내가 이 지문을 다 파악을 못했어. 그러니까 다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본다라고 해봐. 그러면 8지문을 이게 패러프레이즈 된 것도 있을 거야. 그 8지문을 다 읽고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하다 보면 시간 다 가. 50분 만에 지금 33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에다가 막 시간 다 뺏기면은 막 한 33문제 중에서 한 28문제 푸니까 뭐 3분 있으면 종이 쳐. 약간 그러면 뭔가 나의 인생에 그 약간 종이 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약간 건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되게 좀 슬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딱 한 문장 읽었을 때 세부적인 그 사항들이 흐름에 맞춰서 순서대로 생각이 나야지 이걸 바로바로 풀 수 있다. 그리고 왜 순서대로 딱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헷갈리지 않고 배열을 할 수 있어. ABC를. 마찬가지로 그 문장 넣기도 그래요. 문장 삽입 이번에 하나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문장 삽입도 어때? 사실은 정확하게 이 순서를 좀 외워줘야지 좀 안전하게 좀 풀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의미 한 문제 나왔고요. 문맥 낱말 세 문제. 단어 피지컬이지. 단어 피지컬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똑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몇 개는 또 바뀌잖아. 다른 단어로 동의어나 유의어로 바뀌지. 이게 단어 피지컬. 자, 순서 아까 그 영영풀이 꼭 영정고는 영영풀이 하나씩 넣었죠. 작년 2학년 선배들 시험에서도 이 영영풀이 항상 나왔어요. 항상 나오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왔어요. 빈칸 세 문제. 빈칸도 단어 피지컬 좀 물어보는 거고. 자, 이게 어법이 있는데 어법이 좀 되게 적게 나온 편 아니야 이게?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어요. 세 문제. 근데 이제 보통 어법이 어떻게 나와? 내용은 똑같아, 그죠? 근데 내용 똑같은 게 소용이 없잖아, 어법은. 이렇게 있으면 물론 이번에 선지가 예를 들어서 뭐 5개 있어. 5개 있으면 뭐 두세 개는 그대로 내는 것도 있어, 선지가. 두세 개는 그대로 내는 것도 있는데 좀 웬만하면 이 문장 자체를 바꾸죠, 구조를 바꿔. 그러면 구조를 결국은 바꾸면 어때요? 어법은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실력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고 해서 내가 어법 문제를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고 내용이 같은 거로 패러프레이즈가 됐어. 그러면은 이게 어법 문제는 내가 그 전에 외운 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좀 근본적으로 어법 문제를 내가 좀 안정적으로 맞추려면 내가 어느 정도 어법의 그 실력 자체가 있어야 돼요. 자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좀 대비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 문제 남았다. 자, 그다음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얘 틀리면 그냥 공부 안 한 거죠. 솔직히. 이거 틀린 친구는 살짝 그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문만 어느 정도 숙지만 되면 주는 문제죠. 자, 그리고 요약 문제 어떤 거야? 얘도 단어 피지컬 물어보는 거죠. 단어 피지컬.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진짜 단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좀 뭐가 문제냐면 오픈북으로 풀라고 해도 못 풀어요. 오픈북으로 풀라고 해도. 왜냐면 약간 이제 그 요약 문제 어떻게 생겼어? 얘 짐은 그냥 그대로 배운 거 주지. 그리고 이 밑에 요약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A, B 고르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약간 어떤 느낌이야? 선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A, B 있어. 그럼 보통 어때요? 여기 밑에 있는 단어는 수업 중에 안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못 고르죠. 여기는 내가 아주 그냥 공부할 때 달달달 외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100점 받으면 10만 원을 줘요.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한 개를 틀리면 100점이면 10만 원. 한 개 틀리면 7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11명의 학생 중에서 그 영종고 2학년 두 명이 두 명이 일단 하나를 틀렸는데 음, 땡제땡 땡여땡 그죠? 실명 이제 또 말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 학생 이제 두 명이 7만 원씩 가져갔어. 그렇죠? 근데 하나를 틀렸는데 그 중에서 땡제땡이라는 또 친구가 33번에 그 요약 문제였던 거 기억나나요? 33번 기억나나요? 약간 이제 시험 보통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사람은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생긴 스트레스를 나를 유발한 그런 기억은 좀 어떻게 막 삭제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거 조금 그래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33번 문제가 어때서 A가 그 modify였고요. 답이 B가 뭐였어요? B 기억나나요? B 기억나나요? B가 instructive였던 거 기억나나? instructive. 그래서 보면은 이거였지.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하나 틀렸는데 얘를 틀렸는데 이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야. 얼마나 아까워. 이거까지 맞으면 이제 10만 원인데. 그래서 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문제 자체가 문제를 저렇게 내는데 저런 문제는 어때요? 단어를 내가 기본적인 단어가 안 돼 있으면 못 푸는 거야. 아무리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자, 얘 뭐야? 수정하다. 얘 instructive, 지시적인. 그리고 조금 팁을 주면요. 여러분들 뭐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은 그냥 포기할 거야? 최대한 맞춰봐야지. 최대한 어떻게 좀 맞춰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지. instruct은 여러분들 알지 않아요? instruct. instruct 알아요? 왜 잘 모르나? 자, 그러면 어 보통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단어 하나 좀 써볼게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필수 단어? 네. 자, instructor. 이건 뭐야? 강사잖아, 강사. 그러니까 털이 붙었으니까 사람이지. 가르치는 사람. 그럼 얘는 뭐야? 그러니까 얘가 instruct이 가르치다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약간 instructive 하면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막 지시하는,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잖아. 약간 이 양육하는 그 방식을 좀 바꾸고 약간 그 지시하는 듯한 그런 뭔가 교육, 그런 뭐 충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도 뭐야? 요약도 사실 단어 피지컬 싸움이죠. 단어 피지컬. 그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은 내가 이제 상세한 그런 내용들을 이 흐름에 맞춰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제목 제목도 어떻게 보면 그 선지에 조금 어려운 모르는 단어들을 좀 써놓기 때문에 어, 단어는 좀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보면은 그래서 총 문제 수를 좀 보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 단어 몰라? 너 망했다.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너 어법 몰라? 너 망한 거야. 이렇게 하려고 영상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좀 공부하면은 좀 커버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하려는 거야. 네. 그래서 조금 음, 지금 막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총 보면은 이제 독해, 그러니까 즉 내용 물어보는 게 30문제, 어법 문제가 3문제. 그럼 선생님 저 그냥 어법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출제하는 그 방식은 비슷할 거예요. 뭐 페어프레이즈를 하고 뭐 지문을 그대로 내고 아니면 아까 그 유형 봤듯이 유형을 좀 고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음, 출제 문제 유형을 좀 뭐 고루고루 낸다든지 그런 거는 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비중은 좀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어법을 3개 냈는데 얘를 좀 갑자기 한 5개 정도 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좀 어떻게 하려고. 컷 같은 거를 좀 확실히 나누려면. 왜냐면 어법 같은 거는 어때요? 되게 등급 컷 나누기 쉬워. 왜냐면 어법 같은 경우는 본인 그러니까 내신, 그러니까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맞출 수 있고 그런 진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컷 나누기, 컷이 뭔가 잘 안 나눠질 것 같다 그러면 얘 늘릴 수 있는 거죠, 비중을. 그래서 어법을 또 완전히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 제가 그 어휘도 안 되고 그래서 어법도 안 되면은 버려야 되나요? 그냥 뭐 저는 끝난 건가요? 성적 못 올리나요? 그러면은 영상을 찍지 않겠죠? 그냥 여러분들 뭐 공부 말고 다른 길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일단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좀 대비를 해서 성적을 좀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 나오는 거에 맞춰서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 숙지. 자, 기본적으로 외부 지문 한 문제, 그죠? 한 문제 빼고는 어땠어? 내용이 다 같았어. 그죠? 32문제가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내용 숙지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숙지가 안 되면 어때? 다시 막 읽어봐야 되잖아. 그 지문 다시 막 읽어보면은 33문제를 시간 안에 못 푼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용 숙지는 일단 돼야 돼. 그래서 내용 숙지라는 거의 기준을 알려줄게요.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딱 지문을 봤어. 그랬을 때 딱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딱 이게 무슨 그 지문인지 보통 딱 감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ingle cell 나왔어. single cell. 그럼 바로 기억나야 되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 사람의 몸은 그 세포의 분열에 의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게 뭔가 랜덤적인 게 있고 뭐 넌 랜덤적인 게 있는데 뭔가 넌 랜덤적인 거는 약간 내가 그 사람이 다 비슷한 이유지. 뭐 사람이 뭐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런 건 뭐야?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또 랜덤적인 부분은 이게 세포 단위로 보면은 그 세포 수준이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식으로 이게 뭐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조금 무작위적으로 좀 분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딱 싱글 셀만 봐도 이런 소재만 딱 봐도 바로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근데 그 생각나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세부적인 내용이야. 세부적인 그 내용들, 세부적인 그 내용들이 그 순서, 즉 흐름에 맞춰서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세부 내용 8문제야. 8문제라고. 그리고 문장 넣기. 그리고 순서. 여기까지가 좀 완벽하게 맞을 수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딱 싱글 셀 딱 소재 나와서 한 문장 읽고 바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의 그 순서까지가 다 기억이 나야 되고 또 동시에 뭐도 생각이 나야 돼? 핵심 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까지도 좀 기억이 나야 된다. 핵심 내용 왜 기억나야 돼?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것들 은근 또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 좀 맞추려면 이 지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핵심 내용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까지를 첫 문장 보고 알 수 있는 게 내용 숙지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자, 지문을 100% 외워도 왜 어디서 틀려? 선지에서 틀려. 왜? 모르는 단어가 나와. 자, 그래서 선지가 있고 아니 그 지문이 있고 이제 선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 선지에 대한 답은 이 지문에 나온 내용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이 지문과 관련돼 있어. 뭐야?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이 답이지. 답이야. 그러면 우리가 봐봐 단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부터 뭐 단어장 사서 그쵸? 단어장 뭐 강성태 뭐 이런 거 사서 내신 동안에 그거 막 지금부터 해서 내신 시험 보기 전까지 그거 막 외우고 있을 거예요? 자, 저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영어만 잘하면은 대학 가나요? 영어 막 100점 받으면 그걸로 대학 가나? 나머지 이제 다 빵점 받고 여기 지금 뭐 취업하는 거 아니잖아. 뭐 편입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잘 봐야 돼.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수시로 갈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진짜 단어를 뭐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으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 말만 바꿔서 여기로 선지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지문에서 분명히 좀 내용에서 좀 중요한 그 내용을 이렇게 구성하는 할 때 좀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 당연히 그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어떤 핵심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의 동의어나 유의어를 써서 이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핵심 그 내용들, 핵심 지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나 B가 있어. 그러면 이 A와 B의 동의어나 유의어를 외우는 거야. 그래서 A의 동의어나 유의어.
A의 동의어를 이제 외우는데 이건 5개 다 외우나요?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조금 단어 그래도 잘 알아. 단어 잘 알면은 뭐 2개에서 한 3개? 근데 내가 진짜 단어가 무슨 진짜 심각해. 선지를 읽으면 한 4개 모르겠어. 어, 그쵸? 그러면은 예, 5개. 그래서 사람 따라 좀 다르겠죠. 5개까지는 외워주고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최대한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거의 한 5개 정도씩 외워주잖아요. 무조건 거의 다 걸려 여기에. 웬만하면 동의어, 유의어 이 외운 거 안에서 선지가 구성이 된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핵심 단어에 대한 동의어, 유의어를 좀 제공을 해서 외우도록 하고 있어요. 뭐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paraphrase 되는 그 지문과 여러분들이 그 선지에 나오는 그 새로운 선지, 저 배우지 않은 선지를 대비해서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다? 좀 동의어, 유의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단어가 약한 친구들은 이어 한 3개에서 5개까지 조금 외워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대비책이야. 대비책.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듣고 있죠? 네, 자는 거 아니죠? 네. 자, 볼게요. 3번째. 또 뭐가 문제가? 어법이 문제지, 지금. 왜? 어법도 내가 실력으로 푸는 거지, 지금. 문장 구조로 바꾸니까, 결국. 그럼 선생님, 저 이거 그 팔품사부터 다시 외워야 되냐? 그러니까 다시 외워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책 펴서 이제 팔품사 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게 체언인가? 이게 용언인가? 이게 수사인가? 이게 조사인가? 이러고 있어. 자, 팔품사, 뭐 문장 성분, 뭐 문장의 형식, 뭐 1형식이 뭐고, 뭐 2형식이 뭐고, 3형식이 뭐고, 뭐 현재 완료, 뭐 과거 완료, 그거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법을 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내시할 때 그거를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야지. 자, 그런 좀 모든 어법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야. 딱 시험 문제 나오는 어법 사항은 정해져 있어.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순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동사준동사지. 딱 선지를 보면 그럴 거예요. 동사준동사가 저 선지가 이제 5개라고 하면은 진짜 과장 아니라 한 2~3개까지도 이 동사준동사를 내요. 선지로. 좀 심한 데는 그러니까 하늘고 제가 시험지를 본 적이 있는데 하늘고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동사준동사만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좀 문제도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 준동사가 자 준동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이제 뭐 분사 있는데 분사 뭐야? 나눌 분. 그러니까 2개로 뭐로 나눠줘요? 현재 분사. 들어보긴 했죠? 과거 분사. 그래서 동사 준동사 여기 쪽 개념을 익히면 되고 자, 2번째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관계사. 관계사가 2번째로 많이 나오지. 자, 관계사 뭐야?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지. 관대랑 관부야. 이렇게 돼요. 관계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that 줄 쳐져 있는 거 되게 많이 봤죠. that. 접속사 that. 자,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자, 여기서부터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형부. 이거 사람 아니에요? 저 이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 아니에요? 형용사? 그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판별하는 거. 자, 다섯 번째 뭐야? 다섯 번째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에 또 줄 쳐져 있잖아. 막 it, 뭐 them, 그리고 제기 대명사, 뭐 itself, 뭐 themselves 이런 거. 뭔지 알죠? 대명사가 있고 또 제기 대명사 있죠. 이렇게. 자, 근데 거의 이건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 사항을 익히면 돼. 그래서 제가 보통 수업 중에 내신할 때 이 다섯 가지의 포인트 개념들을 좀 알려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포인트 되는 개념들을 익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실전적으로 어법 문제를 풀어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웬만하면 어법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맞출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만약 찍는다 그러면 동사, 준동사 아니면 관계사 중에 좀 찍어주면 돼요.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어, 답이 되는 게 나와요. 웬만하면. 그래서 좀 만약 찍는다 하면 그렇게 좀 찍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자,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정리가 좀 되나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 30문제가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숙지가 중요하고 내용 숙지를 할 때는 첫 문장 읽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억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 떠올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선지에 대한 게 내가 지문을 외운다라고 해서 선지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선지를 못 고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대비한다? 동의어, 유의어를 외워줌으로써 내가 선지 선지 모르는 선지가 나왔을 때도 좀 맞출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법. 자, 어법인데 어떻게 한다? 이게 모든 어법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포인트들을 좀 짚고 문제를 좀 실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연습을 할 거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거의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외부 지문.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그 내신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좀 수업을 하고 내신 수업을 들어갔는데 자, 그럴 때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결국은 본인의 그 모의고사 실력으로 보는 거죠. 이제 모의고사 그 형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사실 뭐 그냥 진짜 한 문제 정도 나오죠. 예. 그래도 저희 그 100점 목표 아니에요? 그쵸? 100점. 그러니까 뭐야? 그 모의고사별로 고사 문제 유형별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모의고사 문제, 그 어떤 뭐 빈칸일 때, 문장 삽입일 때, 순서일 때, 주제일 때, 뭐, 뭐 제목일 때, 좀 어떤 식으로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를 좀 배울 거예요. 배우고 그래서 새로운 뭔가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유형별로 접근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좀 활용해서 진짜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좀 풀듯이 좀 스무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당연히 수능 공부는 해줘야 돼. 지금 거의 다 그냥 상위권 대학들은 지금 뭐 있어? 다 수능 최저 있잖아. 그래서 내신도 내신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 수능까지. 얼마 남았어? 해봤자 지금 이제 5월이잖아. 5월이니까. 1년 6개월? 그죠? 근데 1년 6개월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수능 공부를 하나요? 아니지. 뭐 내신하고 뭐 학생부 쓰고 그러면 어때? 뭐 지원 어떻게 할지 정하고 수시. 그러면은 진짜 뭐 할 수 있는 시간 뭐 겨울방학, 뭐 여름방학 뭐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최저 은근 못 맞춰서 대학 떨어지는 친구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뭐 기말 갈 때도 좀 모의고사 공부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좀 거의 여름방학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여름방학 때도 어느 정도 모의고사를 좀 공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중간에서 또 기말 갈 때 한 3주? 3주 정도 있잖아. 그때 좀 모의고사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연습한다. 수능 대비까지 같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간고사를 보고 1희 1비 하지 마세요. 어차피 25%야. 75% 앞으로 남았고 지금 한 것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 앞으로의 세계의 시험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 과거에 이제 머무를 필요 없고 과거에 나왔던 그런 시험지를 좀 발판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번 시험에 뭔가 너무 어, 그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 시험을 좀 잘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시험지 풀이를 제가 진짜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거기서 제가 상세하게 그 분석해 놓은 그 PDF 파일 그 블로그에서 좀 받으시고 강의도 한번 쭉 한 뭔지 알죠? 요즘에 약간 두 배속으로 들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두 배속으로 들으면 이제 금방 들으니까 두 배속으로 이런 식으로 좀 선생님들이 본문을 바꿔서 출제를 하는구나 이 정도 그냥 느끼면 돼요. 느끼면 돼.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 선지를 내네? 그냥 느끼면 돼 그 정도.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